자, 프린트 내용의 시장 경제와 금융 나와 있는 9페이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본주의의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과서 보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본주의 특징 총 3가지 있는데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긴 하지만 선생님이랑 답을 적어보자면 자유랜다. 사유 재산권을 이제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시장 가격에 따른 이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게 자본주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경제 활동의 자유이다. 라는 것이 자본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이제 북한에서는 이 3개가 없는 거죠. 공산주의니까. 자, 역사적인 전개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상주의, 자유방임주의, 독점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서 이렇게 쭉 순서대로 시기별로 나눠지는데, 자, 우선은 중상주의부터 간략하게 보자면은 이제 이때부터 상업적인 자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조사한 거는 그대로 적어두시고 선생님 적어주는 거는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상업 이제 자본이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유통,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그 과정을 통한 이윤이 추구되는 시기이다라는 거. 자, 자유방임주의, 기존의 이제 이런 중상주의를 이제 비판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 자, 그래서 자유방임주의라는 것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 중상주의라는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유통이 아니라 생산활동,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활동을 통한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강조를 한대요. 자, 독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수가 독점 기업이 이제 시장 내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 이제 소수가 독점을 하게 되면서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요. 독점 자본주의는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자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자가 부족해지면은 결국에는 물건이 남게 되죠. 물건이 남게 되지. 자,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대공황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왜냐면 너무 가격이 비싸지니까 사람들은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물건은 남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대공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수정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 그럼 이제 물건이 남으니까 이제 대공황 사태에서 기업이 파산하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렇게 되면은 실업자가 생기게 되죠. 실업이 급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정부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을 해서 나온 게 바로 뉴딜 정책이라는 겁니다. 자, 밑에 괄호 4번에 뉴딜 정책이란 해서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죠. 교과서에 있는 거 보고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다 보니 효율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소수가 아니라 정부 개입을
축소시키자라는 것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유무역, 무역이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와 관련된 것은 규제를 완화하자라는, 그 다음에 공기업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을 공공재를 많이 만들자라는 거가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자, 자본주의와 정부의 역할을 연결하라라고 했는데요. 자유방임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정부라고 한다면, 수정 자본주의는요, 큰 정부를 얘기합니다. 자,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정부 역할을 축소하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방임주의에서 정부의 역할은 작아야 돼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서 정부 역할이 다시 커졌어요. 근데 다시 어떻게 됐다? 정부 역할을 축소하자라는 거고요. 자, 뉴딜 정책은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 11페이지에 있는 문제 1번부터 먼저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이거 어디 갔어?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경제사상으로, 자, 개인을 보장하는 거니까 이거는 자유방임주의가 되겠죠.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시장에서의 자유가 보장될 때 국가 전체 이익도 커진다고 보았다라는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얘기를 골라보자면, 자, 자유로운 경쟁을 강조하고요. 사유재산권. 자, 근데 민간 기업의 국영화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자면 삼성이라는 기업이 나라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국영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도 강조하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다시 10페이지 돌아와서, 자, 이제 합리적인 선택 한번 볼게요. 기회비용, 명시적인 비용, 암묵적 비용, 매몰비용, 자, 매몰비용, 편익, 이거 다 정리하셨을 거라고 제 교과서 보고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자, 최소의 비용으로, 합리적 선택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기회비용이란 어떤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대안 가운데 가장 가치가 큰 것으로 명시적인 비용과 암묵적인 비용을 합한 값이라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과 선택한 비용과 그 다음에 포기한 비용 모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명시적인 비용, 어떤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이제 이거는 실제 지불하는 비용인 것이고요. 암묵적인 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지불하진 않았지만 포기한 비용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이미 지불하여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우리는 매몰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안을 선택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이나 이득.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만족이라고 쓸게요.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꼭 암묵적인 비용도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꼭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예시 나왔던 게 그거죠. 여행을 가느냐, 알바를 하느냐 이렇게 비교를 했었죠. 근데 여행을 감으로써 내가 알바할 때 받지 못하는 시급도, 그러니까 여행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 비용, 그 다음에 알바에서 시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암묵적인 비용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이 되려면 편익에서
비용을 뺐을 때 이게 0보다 커야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장의 의미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교과서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외안 합리적 선택 넘어가서 자, 시장의 의미